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토트넘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하면서 훈련 완전히 올스톱 되었죠. 그리고 구장도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모두 연기되었어요. 가깝게는 렌과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요거 이제 무한정 연기, 그리고 주말에 브라이튼전까지 미뤄졌어요. 경기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확진자, 이게 진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선수 스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토트넘의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꼭 축구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이죠. 그리고 주말에 가는 교회일 수도 있고, 주중에 뭐 나가는 학교 혹은 여가활동, 테니스, 볼링, 동호회일 수도 있단 말이죠. 당장에 그런 곳에 확진자가 나와도 깨름칙하고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심지어 토트넘은 몸으로 부딪히고 땀을 흘리면서 결과를 내야 되는 프로구단이에요. 본인들 뿐만 아니라 타구단 선수와 스텝 그리고 관중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리그 경기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고요. 주말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봐야 하는, 그런 보는 재미로 버텨왔던 한국 팬들에게는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는 뭐 어찌됐든 토트넘의 일방적 취소로 경기가 지연이 된 거라서 아마 몰수패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UEFA에서도 그런 기조를 좀 보이는 발표를 좀 했고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야, 이름값 떨어지는 그 유로파 컨퍼런스 그냥 나가지마, 차라리 잘 됐어,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리그에 올인하자, 4위 들어가지고 챔스 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 팬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좀 자주 섞인 목소리겠죠. 한간에는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를 포기하기 위해서 빅피처를 그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세상에 뭐 그런 거는 완전 상상이 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은 잘 알겠지만 가장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전제에 깔아야 되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이겠죠. 무엇보다 축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안전, 뭐 그 이상의 가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 또한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잖아요. 더 이상의 확진자가 제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토트넘은 놀고 있느냐? 절대 아니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빅클럽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뭐 체계적인 비전, 관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겠죠. 일단 선수들을 보면 격리된 선수들은 자가격리하면서 주어진 매뉴얼 따라서 뭐 자체적으로 훈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구단은 경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다가오는 이벤트 중 가장 큰 게 뭡니까? 겨울 이적 시장이요. 그거 지금 준비하느라 아마 바쁠 거예요. 코로나다 뭐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돌아가고 있는 지상 최고의 축구 리그입니다.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케인 영입 기억나잖아요. 케인의 영입이 비록 불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 이적 금액으로 오고 갔던 얘기가 얼마예요? 무려 2천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팬들과 언론의 시선이 프리미어리그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요, 이 토트넘의 관심이 좀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토트넘의 현재 단장은 파비오 파라티치, 새롭게 부임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감독은 안토니오 콘테죠. 단장은 지금까지 보면 놀라운 협상력을 통해서 선수를 영입해서 뭐 스쿼드를 완성시켰던 그 유벤투스의 압도적 우승기, 그야말로 황금기를 이끌었고, 감독이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우승청부사 명장입니다. 자, 이 두 명이 비슷한 시기에 업무를 시작한 곳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돈만 많이 준다고 움직이는 사람들 결코 아니죠. 또 바보입니까? 분명한 비전과 업무 능력, 또 본인들이 쌓아올린 명예란 게 있을 텐데 어떠한 조건도 없이 스쿼드가 약한 토트넘에 왔을 리는 만무해요. 그래서 다양한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레비 회장이 이들을 영입할 때 내세운 조건이 뭡니까?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이적료 투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행보가 정말 주목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자원이란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죠. 네, 잉여 자원에 대한 처분이에요. 과연 콘테는 어떤 선수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할까요? 우선 풋볼 인사이더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날 선수 4명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요, 델레 알리예요. 알리는 진짜 아쉽죠. 포체티노 시절에 토트넘뿐 아니라 잉글랜드 전부가 이 주목했던 최고의 자원 중 하나인데 이렇게 부진이 오래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알리가 뛰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자면 이건 감독 전술의 문제보다도 폼이 완전히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콘테여도 이 선수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현재 가장 모든 전문가들이 유력하게 팀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1순위 선수예요. 둘째로는 해리 윙크스예요. 윙크스는 분명한 장점이 있죠. 공의 전환, 전환은 잘 시켜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요긴한 선수인데 그 이상 그 어떤 장점을 찾아볼 수 없는 선수예요. 유일한 장점이 뭡니까? 홈그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토트넘과 오래 갈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윙크스를 원하는 팀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팔 때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도어트입니다. 울버햄튼에서 야심차게 내려온 우측 풀백인데 이 선수가 나와서 활약한 적이 기억에 아예 없어요.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의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델레 알리, 해리 윙크스 이런 선수들은 놀라운 모습 간간히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토트넘 주전인 에메르슨 로얄의 백업이 없다면 모를까, 만약에 준수한 백업이 있게 된다면 도어티가 뜰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베르바인이에요. 베르바인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뭐 빠른 스피드,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놀라운 임팩트 있는 그 슈팅들,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선수가 감독의 전술을 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복이 있어 보여요. 특히 352 전술을 주로 구사하는 콘테 감독의 이 전술상 과연 베르바인이 뛸 자리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팀들이 많고 협상 조건에 따라 팀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가장 기대가 되는 파트죠. 누굴 원하냐? 누굴 데려오냐? 토트넘에 새로 영입되는 선수는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필요없는 선수를 정리하고 나면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할 선수가 누군데? 이걸로 귀결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대부분 찌라시고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선수 얘기하기 전에 됐고 토트넘의 상황을 한번 짚고 가보자고요. 풋볼 런던에 따르면 레비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약속한 이적 자금이 1억 5천만 파운드, 무려 2,3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을 정리하고 이 돈을 합치게 되면 그야말로 대대적인 스쿼드 변화가 가능한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 토트넘이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 어디가 있느냐? 뭐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급한 데를 보게 되면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케인의 백업 자리입니다. 결국 이 세 자리를 누구로 채우냐, 어떤 선수를 영입해서 이 세 자리를 메꾸느냐가 토트넘이 챔스 진입을 할 수 있는 강팀이 되냐 마냐의 키포인트인 거죠. 센터백은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로메로는 지금 부상이고, 그래서 연결되는 게 김민재, 더블A, 로마뇰리 이런 선수들이에요. 지금까지 유력한 소스는 없습니다. 다만 더블A 정도는 콘테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보자고요. 중앙 미드필더도 문제죠. 수미, 공미 다 문제인데 알리, 로셀소, 은돔멜레 이런 선수들 모두 부진합니다. 공격적인 역할을 보다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래서 창의적인 패스 줄기를 뿌려줄 만한 선수가 토트넘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게 되면 손흥민과 모우라가 왜 내려옵니까? 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케인이 고립됩니다. 이래서 나오는 선수들, 언급되는 선수들이 AC 밀란의 캐시, 그리고 인터 밀란의 브로조비치 이런 선수들이 언급된다는 게 결국에는 토트넘이 그 자리가 약하다는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케인의 백업 자리는 이거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지겨울 수도 있죠. 사실 이 자리가 케인을 팔지 않는 이상 블라우비치 같은 수준의 자원이 오기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또 케인을 파냐 마냐 문제로 오는 건데, 이 논란은 좀 더 우리가 몇 경기 케인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됐든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 태풍에 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적 자금이 있고 콘테와 파라티치라는 야심 넘치는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 두 명의 인물이 이 레비 회장, 짠돌이로 소문난 레비 회장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토트넘의 스쿼드를 갈아치울지 매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토트넘 구단의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나아가서 잉글랜드 모든 구단 선수들 부디 건강을 좀 빨리 회복해서 우리 주말이 좀 즐겁기를 바라보겠습니다.